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투어파인더즈 면접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오쿠스친. 전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Q입니다. 예, 11월 20일과 21일 네, 아주 드디어 큰 행사가 있었어요. 네, 면접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응시자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격려의 박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또한 뿌듯합니다. 꼭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21년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리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총 3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 어땠다고 좀 느껴지세요?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평이했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당연히 나올 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답이 정해진 문제들이기보다는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뭔가 단순 암기 네, 이런 문제들보다는 그 즉석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많이 네.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 좀 몇 가지 특이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특이사항들은 5대0에 대한 문제들은 나오진 않았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5대 0이 네, 단 한 번도 안 번이라도 나왔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문제 많이,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확보한 문제 중에서는 5대 0 관련 문제는 네,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나왔던 PCO, 국제회의 전문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2020년도에 캐시, KASH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생소한 단어들에 대한 문제들은 나오진 않았어요. 네, 매년마다 조금 관광이랑 관련이 있나 하는 그런 단어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올해는 그런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느끼기엔 전문 용어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다음 특이사항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이번에도 작년처럼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앞에 이제 아크릴판 있는 상태에서 악조건의 상황에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됐었죠. 그리고 날씨는 어땠어요? 날씨는 미세먼도 높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제 말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목이 막히니까 물을 맞아요. 계속 막 먹게 되고 그러면 또 화장실도 급해지고 그렇죠. 긴장되고 맞아요. 그 와중에도 우리 응시자분들은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기 정말 힘든 시험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이제 많이 노력을 보여주신 거죠. 맞아요, 합격 맞아요.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가 다음을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2020년에 나왔던 문제가 네. 올해 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 그중에 몇 개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의료관광이랑 경주랑 김치요. 이 세 문제들이 개인적으로 좀 눈에 많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문제 정리했던 것들 내용도 보니까 이런 것들은 번번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정리했을 때도 경주 김치랑 의료관광이 좀 눈에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광 용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에코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 네네네. 오버 투어리즘과 같이 이제 네. 현대적으로 대두되는 네. 그러한 관광 용어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연이어 출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만하겠다. 네,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2019년부터 올해,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 문제들도 좀 몇 개 짚어주시겠어요? 3년 연속으로 나온 문제들은 뭐 대표적으로 뽑자면은 듀티프리랑 텍스프리, 그리고 할랄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사물놀이요. 네. 네. 뭐 이거 역시 관광 관련 그 주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네, 질문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 관광통역안내사 하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민간의 민감의 구간. 구간이요. 예, 이것도 3년 연속으로 네. 나왔어요. 뭐 그 이전에도 조사를 해보면은 네. 계속 나올 거라는 뭐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도 이 민간의 교관이라는 이 단어는 네. 쭉 계속 나올 것 나오겠죠. 같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응시자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첫째 날에 나온 문제들이 둘째 날에도 나오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물어봤는데 맞아요. 올해 첫째 날과 둘째 날 동시에 출제된 문제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몇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은 오버 투어리즘이랑 안보 관광 그리고 컴플레인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무료 관광 쪽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걔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가 중요해요. 생각해봐도 충분히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인 것 같아서 충분히 이제 나올 법한 문제들이 구성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민간 외교관은 여기서도 빼놓을 수가 없어 진짜.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는 민간 외교관이다라는 그 명제는 항상 따라올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각각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첫째 날과 관련된 문제를 2부에서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제들을 다뤄볼 건데요. 2부는 첫째 날과 관련된 질문들을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주요 키워드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메인 키워드로 잡아놓은 거는 상강 오륜, 그리고 인바운드, 메디컬, 오버 투어리즘, 관광 통역 안내사 지원 동기, 경주와 제주도, 그리고 김치입니다. 네, 이런 주요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담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만 출제된 거는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도 나왔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빈도수가 좀 높았던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첫째 날의 특이사항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특이사항은 이제 상강 오륜에 대한 문제가 체감상 어려웠다라는 응시자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작년에는 전주 위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경주랑 제주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간간히 이제 안동과 부산이 언급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주고 일부는 외국어로, 일부는 한국어로 답변하게 하는 유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좀 제가 신기하게 봤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 전주 위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전주와 관련된 문제가 그나마 둘째 날에 꼬리 질문으로 네. 나왔다고 해요. 저희가 입수한 문제들 중에서는. 네. 그리고 그 일부는 외국어로, 일부는 한국어로 답변하게 하는 네. 유형이 작년에는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놓고 답변을 한국어로 하고 싶으면 한국어로 하고 외국어로 하고 싶으면 외국어로 해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한 유형도 있었는데 한 문제에 답변을 일부는 외국어로 하게 하고 일부는 한국어로 하게 네. 한다. 이런 유형은 좀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사물놀이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 사물놀이의 소개는 외국어로 하고 네. 꼬리 질문으로 그 사물놀이 패 그리고 사물놀이는 어떤 악기로 구성되어 있느냐 네네. 요거는 한국어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문제 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신기한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시험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는 맞아요. 더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예. 한 가지 더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강 오륜이나 유네스코 유산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답으로 제시하게끔 하는 문제, 그 존경하는 위인에 대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관광업의 매력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냥 스크립트를 거의 달달달 외우는 네.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거기에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도 이제는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네. 그 문제들 같은 거는 개인 의견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런 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특화된 응시자들이 있는 거 반면에 또 암기 쪽에 또 특화된 그런 응시자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에 이제 알맞게 자신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보완해 가면서 준비를 하면은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좀 다뤄보죠. 좀 독특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몇 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독특했던 문제들은 일단은 결혼이 관광통역 안내사 직업으로 주는 이점. 야,
저희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점일지는 네. 모르겠는데 어렵죠. 상상을 좀 해볼까요? 저희가 결혼을 좀 했다 생각하고 일 마치고 돌아가서 따뜻한 밤 지어줄 배우자가 있다는 거? 그건 이점이죠. 이점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배우자와 같이 생활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라면은 이제 관광객이 이제 여러 연령대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시부모님 혹은 장모님, 장인어른 네. 그 나이대의 관광객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자기 배우자 또래의 관광객들도 있을 거고, 자녀 또래의 관광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게 이제 대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것도 해보면, 좋은 답변일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저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너무 특이한 신기한데? 생각을 네.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는 관광객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뭐 답이 뭐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경찰 신고. 그렇죠. 관광경찰 분들이 계신다면야 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관광경찰 떠나서 그냥 거의 일반 경찰에다 하는 거 아니면은 그쵸. 진짜 먹고 튀었으면 인터폴에라도 신청을 해서 접수해가지고 수사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관광객이 만약에 이런 사기 같은 거는 아마 오버 차징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가지 씌우는 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바가지 씌우는 것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번에.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제가 느끼기에는 독특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답변은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대답해주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교 문화 체험 이 질문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잘 대답하셨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으면은 이제 향교나 서원에 방문을 해서 네. 이제 유교의 문화를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석전 대제를 이제 거행할 때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거행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해주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영주의 선비 문화 축제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은 유교와 좀 밀접한 그런 네.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 답변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이제 네. 한국의 유교 책판이 네.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유산으로 돼 있어서 맞아요.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도 이 기록을 참고해서 본인들의 유교 문화를 복원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상당오륜이요. 삼강오륜 이게 진짜 뭐 면접 때 이걸 물어보면 저였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당황해요, 못했을 것 진짜로. 같아요. 삼강오륜이요? 네. 네. 그나마 이제 모범 답안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친구 사이에 갖춰야 할 덕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 서두로 시작을 하고 네.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덕목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더욱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 멘트로는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가 된다면 한옥스테이나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예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그 예시로 삼강오륜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모무담이고 이보다 더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뭐 삼강일실도? 이런 거? 그렇죠. 그 정도는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도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지 실제로 면접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삼강오륜에 대해서 안 될 거예요. 못하실 거예요. 네. 진짜 네. 그래도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진짜 좀 허를 찔렸긴 했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진짜 면접자 분들이 정말 놀랐을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뭐 나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페이스가 말린 네. 그런 뭐 이제 면접자들이 많았다고 네.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첫째 날 이렇게 좀 리뷰를 좀 해보니까요. 첫째 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작년이랑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무난하게 시험 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3부 둘째 날 순서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둘째 날의 문제들을 다뤄볼 건데요. 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서 많이 보았던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옥이랑 메디컬 투어리즘이나 아니면 컴플레인에 관한 문제들이나 전통주, 슬로시티들이 많이 언급이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네, 첫째 날에 이어서 뭐 둘째 날에도 그 괜찮은 키워드들이 네.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 문제와 둘째 날 문제들이 많이 겹쳤고요. 근데 이제 비중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언급된 문제들이 조금 달랐던 거 하고 제외하고는 네.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났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쨌든 네. 주로 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둘째 날 문제들의 좀 특이사항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사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질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 첫째 날에는 주로 김치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둘째 날에는 전통주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 사찰에 대한 문제가 첫째 날에 나왔는데 둘째 네. 날에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사찰도 우리 관광통역안에서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건축 양식도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부터 네네. 시작해서 뭐 불국사도 있고 네, 해인사 장경판전 같이 사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국 맞아요. 관광지에서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첫째 날은 이제 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둘째 날은 전통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한식과 관련된 문제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네. 네, 첫째 날에 먹는 거 나고 둘째 날에 마시는 거 나고. 그래서 다양하게 또 준비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것. 이제 전통주는 그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워낙 종류도 많고, 준비하는데,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전통주 묻거나 뭐 한산 가면 소곡주, 그렇죠. 김포가 문배주인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엮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네, 참 공부의 영역은 끝이 끝이 없죠. 없어요. 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이사항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특이사항으로는 자기소개와 같은 원초적인 질문에서 컴플레인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관광의 매력, 문제점 등 심한 질문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개는 되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질문으로 뭐 당신 한국 사람이냐 이 질문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게 컴플레인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뭐 한국 관광의 매력은 뭐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해서 네네. 진짜 이거는 완전히 심오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깊은 주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문제의 깊이도 상당히 다양해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조금 독특했던 문제들도 역시 둘째 날에 있었어요. 예, 어떤 네. 문제인지 하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네. 나왔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2020년에는 안 나온 문제였어요. 네. 근데 그 1년 건너뛰고 다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격증 취득 제도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 무분별한 가이드들이 난립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그 무자격 가이드들 중에 이제 역사를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네. 교태전이 뭐 이제 네. 뭐야. 유명하죠. 네, 많이 유명하죠. 많이 왕후가 들어봤어요. 뭐 왕에게 교태를 부린다 그래서 교태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가이드들을 선발하는 네. 네, 그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는 어느 정도 인재풀이 갖춰졌어요. 근데 소수 언어. 예, 마이너라든가 뭐 이탈리아어나 독일어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비교적 자격증 보유가 적은 언어들, 네네. 예, 그런 언어들의 수요를 감당해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격증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합니다. 네.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짚어보고 싶은 문제는 일단 요즘 한옥이 유명한데 한옥을 볼 수 있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옥을 좀 많이 다녀봤죠. 뭐 네, 저희 그렇죠. 글서 뜬다에서 통도 한옥마을 아, 맞아, 그렇죠, 갔었고, 맞아요. 북촌 한옥마을 최근에 가서 네, 저도 많이 체험도 갔었고, 해보셨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전 준비 때문에 네, 은평 은평구도 한옥마을도 갔었고, 갔었고, 네. 각 한옥마을마다 특징들이 달라요? 실제로 맞아요.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의 한옥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거주는 하지 않지만 그 한옥으로 옮겨서 그 구성을 해놓은 그런 한옥마을도 있고 참 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남산골 한옥마을도 네, 가까이 있고 뭐 서촌 한옥마을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분 좀 느끼는 점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이랑 그래도 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대로 좀 미리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 좀 그래도 유리하게 좀 시험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작년이랑 비슷비슷했다 정도로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이드가 되려면 관광통역원에서 자격증을 어쨌든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 얻어지는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시험 끝나고 그냥 책 다 집어 던지고 끝낼 게 아니라 이제 합격을 해서도 계속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고 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도 뭐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이제 시험 보신 분들도 정리를 하면서 내가 가이드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배운 지식들을 잘 활용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또 진짜 관광통역원회사로서 코로나 끝나고 열심히 또 활동을 할 텐데 그때 활동을 할 때 꼭 올바르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잘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험 보느라 고생한 응시자들에게 혹시 해주고픈 말 있나요? 작년에 제가 한번 문제 리뷰를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시험 준비하신 응시자분들에게는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제 12월 8일에 발표가 나는 거죠? 네, 12월 우리 8일. 입장에서는 조금 뭐 금방이네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응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막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뭐 이게 여유 있게 면접장 나와서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시험 되게 못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좀 가능한 마음 편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뭐 올해 설령 불합격하더라도 끝이 아니니까 네, 꼭 도전하셔가지고 이 매력적인 자격증을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첫째 날, 둘째 날 분석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 나오고 저희는 그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라는 말 전해드리면서 이만 저희는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어파인더즈였고요.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어쿠스진. 저는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큐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